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세망조. 세상이 망할 것 같아 고무를 주워 드론을 조립하기로 했습니다.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명함. 제1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 대전 계룡산 정상 인근의 안반. 구름이 조금 끼어있는 봄 하늘 아래 아직 5월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이 계룡산의 험준한 능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주변의 시야를 가릴 것 없이 저 아래 대전 계룡대가 탁 트이게 내려다 보이는 위험한 안반 위. 그곳에 완벽한 위장 복장을 갖춘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가리기 좋고 활동성이 좋은 복장이었습니다. 챙이 넓은 둥근 회색 모자, 짙은 회색의 바람막이, 통이 넓어 활동적인 어두운 브라운색 카고 팬츠, 회색 발목 양말, 그리고 단단히 조여맨 고동색 등산화까지 영락없이 베테랑 등산객이나 야외 생태 사진작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곁에는 육중한 삼각대 위에 올려진 고배율 카메라와 강렬한 빛을 가려주는 커다란 사진 조명용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와 우산에서 연결되어 나온 검은 선을 따라가 보면 입을 담은 투박한 고동색의 나일론 배낭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일의 한가로운 낮 시간, 거친 숨을 고르며 등산을 하던 어느 노년의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이는 안반 위에 카메라를 비롯해서 뭔가 잔뜩 펼쳐놓고 홀로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봅니다. 아주머니는 아찔한 안반 위로는 차마 올라서지 못한 채 안전한 경계선 가까이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건넵니다. 어휴, 카메라가 엄청나네요. 위험한 안반 위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찍고 계세요? 카메라를 지켜보다가 아주머니를 돌아본 사람은 류세아였습니다. 인적 없는 산정상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사람의 기척에 류세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지금 몰래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행여나 들킬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지만 그녀는 특유의 엄청난 넉살과 친화력을 10분 발휘하여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 네. 저기 멀리에 계절에 안 맞게 사냥하고 있는 떼까치가 보이길래요. 드물다 싶어서 찍고 있어요. 자신이 고철로 만든 비밀 드론이 경쟁사의 수억 원짜리 최신형 드론을 사냥할 것이라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떼까치 작전을 암시하는 재치 있으면서도 아슬아슬한 은유였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날도 더운데 이거라도 하나 드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서 친근하게 내밉니다. 얼어서 표면이 불룩해진 살구색 야쿠르트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야쿠르트를 건네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한 아주머니는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변에 더 이상 사람의 기척이 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에야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류세아의 어깨가 툭 떨어집니다. 능청스러운 사진작가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다시 차오릅니다. 휴, 여기도 위험하네. 류세아는 아찔한 안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다시 고쳐 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세아가 귀에 꽂아둔 낡은 이어폰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산 건너편 아득히 먼 아래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는 한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신호 상태는 양호해. 이대로 유지해줘. 한수인은 이번 작전에서 계룡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산 너머 은신처에서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전체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류세아는 행여나 아까 스쳐 지나간 등산객 아주머니나 혹시 모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새어나갈세라 짙은 회색 바람막이 소매로 입을 꼼꼼하게 가리고 목이 날아가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합니다. 응, 알았어.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혹시 모를 발각의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며 심장 박동을 높입니다. 덜덜 떨려오는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 위로는 평범한 화면이 아닌 복잡한 송수신 감도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실시간으로 변화의 파동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대 독점 기업을 뚫고 판로를 획득하기 위한 오늘의 블록버스터급 작전에서 류세아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는 바로 인간 장거리 전파 중계기였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하여 계룡대 시연장 반대편의 주차장에 은신한 한수인이 와이파이의 정규 규격을 강제로 개조하여 쏘아 올리는 지향성 신호를 류세아가 이곳 산 정상에서 수신하고 그 신호를 다시 주차장의 반대편인 계룡대 시연장 상공에 있을 비밀 기체 쪽으로 날카롭게 꺾어 송신하는 릴레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중계를 가능케 하는 장비들의 정체는 그야말로 ACN이 특유의 고물 연금술이 빚어낸 극치였습니다. 방금 전 등산객 아주머니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던 그 거대한 은색 사진 조명용 우산의 실체는 평범한 대형 비닐우산 안쪽 면 전체에 주방용 쿠킹 호일을 꼼꼼하게 이어 붙여 만든 거대한 사제 파라볼라 안테나였습니다. 우산대는 절반이 거칠게 잘려나가 있었고 전파가 반사되어 모이는 정확한 초점 지점에는 신호 수신을 위한 와이파이 안테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삼각대 위에서 마치 날고 있는 맹금류를 찍고 있는 듯이 상공을 쏘아보고 있는 500mm 망원 렌즈 장착 카메라 역시 완벽한 껍데기 기만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물상에서 주워온 속이 텅 빈 낡은 사진기 케이스 속에 감자칩을 다먹고 남은 긴 프링글스 깡통을 끼워 넣고 그 한가운데에 와이파이 공유기에 안테나를 꽂아 만든 조잡하지만 무식할 정도로 전파 직진성이 강한 지향성 안테나로 캔으로 만든 안테나라 하여 캔테나라고 불리워지는 발신기였습니다. 류세아는 그 장비들과 함께 태양빛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아찔한 안반 위에서 한수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한수인은 드론을 조종하며 드론으로부터 전송되는 카메라 영상을 살펴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류세아가 착용한 낡은 이어폰으로부터 한수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연 시작했어. 준비해. 오케이. 대답을 마친 류세아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고물상에서 주워 조립한 지향성 캔테나의 카메라 껍데기 뒤쪽, 본래라면 디지털 뷰파인더가 있어야 할 위치에 미리 개조해 둔 스마트폰 마운트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리고는 거친 안반 위로 바짝 엎드린 채 캔테나 상단에 청테이프로 아슬아슬하게 고정해둔 레드닷 도트 사이트에 한쪽 눈을 밀착시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계룡대 연병장을 겨누는 조준경의 붉은 점과 눈앞 스마트폰 액정에서 요동치는 송수신 감도 그래프를 쉴 새 없이 교대로 오가며 맹렬하게 춤을 춥니다. 자유낙하 시작한다. 3, 2, 1, 0. 숫자가 0에 도달하는 순간 류세아는 숨을 멈추고 캔테나의 각도를 미세하게 아래로 꺾어내립니다. 10mW 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전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직 낙하하는 때까지의 궤적을 쫓아 삼각대의 헤드를 부드럽게 조작하는 그녀의 손끝에는 극도의 집중력과 혹시라도 신호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파도치던 스마트폰의 수신 그래프가 안정적인 궤도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꽉 물고 있던 입술을 살짝 틉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류세아의 위치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레드닷 조준경의 좁은 렌즈 너머로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현장의 흐릿한 점들을 관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드론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전파 신호를 유지해야 하기에 온전히 시연장 구경에만 정신을 팔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에이스 파일럿이 될 것을 자처하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매일같이 맹훈련했던 조종 실력을 정작 본 무대에서는 뽐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작전의 역할을 분담할 때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산꼭대기의 인간 중계기 역할을 자원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수인이가 이 무거운 안테나 장비들을 짊어지고 산을 타? 바위 위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 더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게다가 아까 그 등산객 아주머니가 수인이한테 말을 걸었다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해. 수인이 성격에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 안 당하고 무사히 넘겼을 리가 없지. 햇볕을 가리기 위해 눌러쓴 책 넓은 모자 아래 그녀의 입가에 피식하고 헛웃음이 번집니다. 육체적인 고단함과 사회적 위험 부담은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과 담을 쌓은 천재 친구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조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한
따뜻한 이타심. 류세아는 뻐근해져 오는 어깨의 통증을 기꺼이 감내하며 눈앞의 붉은 점과 요동치는 그래프에 다시금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저 멀리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계룡대 연병장에서 시퍼런 스파크가 거대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조준경 너머로 시인합니다. 캔테나 방향을 드론에게 향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던 류세아의 인이어 이어폰으로 언제나처럼 감정의 높낮이가 완벽하게 제어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옵니다. 작전 종료. 이제 이탈한다. 극도의 긴장감에 짓눌려 파르르 떨리던 류세아의 입술 사이로 그제야 참았던 뜨거운 숨결이 길게 터져나옵니다. 후. 오케이. 대답을 마친 류세아는 삼각대의 헤드를 부드럽게 조작합니다. 그녀는 맹수처럼 연병장 한복판을 노려보던 지향성 캔테나의 각도를 상공으로 치켜 올리고 적의 탐지망을 벗어나 사전에 지정된 자동 퇴각 위치까지 경로를 유도하기 위해 수평으로 미끄러지듯 추적을 이어갑니다. 우산도 같이 방향을 돌리느라 손이 바쁩니다. 스마트폰 액정의 신호 감도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귀환 위치 도착. 이제 내려와. 예정된 시연장에서의 작전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이제 남은 건 자동 귀환에 의한 드론 회수만이 남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류세아와 한수인이 더 이상 손쓸 필요가 없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제야 류세아의 굳어있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환희와 성취감이 번져갑니다. 알았어. 이제 철수할게. 드론이 할 일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찔하고 위험한 레이더 저격 진지에서 안전하게 꼬리를 밟히지 않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류세아는 즉각적으로 능숙하게 꼼꼼한 철수 작업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투박한 검은색 나일론 배낭을 열어 빵빵하게 충전해왔던 중계기용 전원 스위치를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이어서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 역할을 했던 쿠킹 오일 우산을 접어 부피를 줄인 뒤 가방 깊숙이 쑤셔 넣습니다. 500mm 망원 렌즈로 위장했던 캔테나 역시 삼각대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해체한 뒤 조심스럽게 집어넣습니다. G2익. 모든 장비가 배낭 안으로 들어가고 묵직한 지퍼가 닫힙니다. 그녀는 꼼꼼한 성격을 발휘해 자신이 엎드려 있던 안반 위를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나사못 하나, 은박지 조각 하나, 남기지 않은 완벽한 현장 보존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단단히 둘러밉니다. 태양빛과 얼굴을 동시에 가릴 수 있는 둥근 책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산화끈을 고쳐 맨 류세아는 통신 중계기 역할을 하던 비밀 요원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완벽하고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안반을 내려와 일반 등산로에 합류하여 주차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문득 카고 팬츠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묵직하고 차가운 이물질을 떠올립니다. 아까 벼랑 끝의 긴장감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등산객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얼어있는 야쿠르트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불룩한 야쿠르트를 꺼내어 은박 뚜껑을 이빨로 경쾌하게 뜯어냅니다. 그리고 꽁꽁 언 야쿠르트의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입안으로 짜 넣습니다. 시원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차가운 맛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폭염과 작전 내내 그녀를 짓누르던 극도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부드럽게 식혀줍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5월의 봄 햇살을 받으며 젊은 CEO의 발걸음은 산바람처럼 가볍게 등산로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